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6월 8일 방송입니다. 오늘은 양자 회사별 로드맵을 간략히 리뷰해 볼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컨티넘에 대한 내용과 소식을 추가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회사별 양자 기술 로드맵을 같이 보시면요. 첫 번째로 IBM의 로드맵을 보면 로드맵이 2033년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IBM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4000 큐비트 이상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예정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00개 이상의 게이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회로 품질 개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IBM 퀀텀 시스템2와 같이 모듈식 아키텍처 기술을 활용해서 16632 큐비트를 지원하는 대규모 양자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기도 한데요. IBM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가까운 미래의 화학과 재료 분야에서 확실한 양자 우위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언급을 했고요. 앞으로 최적화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초전도 게이트 양자 기술 분야에서 개인적으로는 구글보다 IBM이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보이고요. 이 분야의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가 됩니다. IBM의 양자 분야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의 경우에는 2019년 53큐비트 시커모어로 양자 우위를 보여준 데 이어서 2029년까지는 오류 수정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오류 수정 기술 진보를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발표했던 윌로우 칩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에 있는데요. 물리적 큐비트 수를 증가시키더라도 오류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에 계속 집중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글 CEO는 양자 시대가 5년에서 10년 내에 도래할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구글의 내분 박사는 2029년경이 되면 양자 기술로 인해서 AI와 시뮬레이션의 혁신적인 변화를 확신한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로드맵을 보면요. MS는 토폴로지 큐비트에 중점을 두면서 규모의 양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2월에 이미 발표된 마조라나 1을 통해서 미래의 100만 큐비트까지 확장할 수 있는 칩의 초기 버전을 이미 공개했고요. 퀀티넘과 아톰 컴퓨팅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 기술을 계속 진화시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양자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을 모든 양자 회사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 CEO 빌 게이츠는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시점을 5년 이내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리게티의 로드맵을 보면요. 지금까지 84큐비트 안카3 시스템을 출시해서 99% 이상의 게이트 충실도를 달성하기도 했었고요. 2025년 말까지 100큐비트 이상을 계획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336큐비트 양자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전도 큐비트 다중칩 아키텍처 기술에 중점을 두면서 모듈식 접근 방식을 통해서 대규모 양자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ABAA 기술에 집중하고 있기도 한데요. 아직 매출이 답보 상태에 있지만 상당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D-Wave의 경우에는 양자 어닐링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고요. 4400 큐비트 양자 컴퓨터 어드밴티지 2를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출시했고 이미 실제 응용 사례를 통해서 양자 우위와 상업성 그리고 실용성을 시장에서 입증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스터카드, NTT 도코모, 패티슨 푸드그룹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양자 어닐링의 우수성을 이미 입증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가장 빠르게 매출을 확장해 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회사고요. 아리아 시스템, 포르테 시스템, 온프레미스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하모니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올해 말에는 주로 기업 고객을 타깃으로 개발된 템포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에 있기도 합니다. 이미 2020년에 32큐비트를 달성했고 450개 이상의 알고리즘 큐비트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물리적인 개수보다는 알고리즘 큐비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온 트랩 분야에서는 기술력에서 컨티넘과 함께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회사고
최근 매출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올해 매출 향상이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회사로 유명한 인텔의 경우에는 실리콘 기반의 스핀 큐비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터널 폴스 칩이라고 하는 인텔의 양자칩은 최근까지 제조 가능성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고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모스 기술을 활용해서 상당한 제조 가능성과 기술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인텔의 연구원들에 따르면 시모스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대략 2029년경에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로드맵을 보면요. 아마존은 우선 아마존 브라켓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 회사들의 클라우드 양자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마존 자체적으로도 오류 수정 비용을 90%까지 줄이기 위한 오셀로 양자칩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양자 하드웨어 프로세서 개발보다는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런 만큼 아마존 브라켓을 통해서 아이온큐나 리게티 같은 하드웨어 제공업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회사들의 양자 로드맵을 간략히 리뷰해 봤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왕 의견과는 다르게 실제 양자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의 대부분은 5년에서 10년 후를 양자 시대의 개막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런 만큼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퀀티넘에 대한 내용과 소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퀀티넘은 아이온큐처럼 이온 트랩 기술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풀스택 양자 컴퓨터 회사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같은 메이저 기업들과 양자 기술 관련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이온 트랩 분야의 아이온큐 경쟁사이면서 이 분야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야의 최고의 기업인 만큼 퀀티넘이 세계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기술들이 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최근 커지고 있는 생성형 AI 시장에 양자 기술을 접목하고 상업화하는 것을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진행하고 있고요. 광자 포토닉스 기술로 큐비트 제어의 정밀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양자 포토닉스 연구소를 미국 뉴멕시코 지역에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혼다 자동차 산하의 혼다 연구소와 양자 소프트웨어 회사인 블루큐빗이 퀀티넘의 양자 프로세서 시스템 모델 H1과 H2를 활용해서 이미지 분류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자율주행이나 자동화 로봇 기술에 필요한 복잡한 이미지 처리 작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퀀티넘 H2 양자 컴퓨터가 현존하는 모든 양자 컴퓨터 중에서 양자 볼륨 QV 수치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 QV 수치는 큐비트 수, 게이트 충실도, 연결성, 오류율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IBM에서 개발한 수치고요. 현재 양자 컴퓨터를 평가하는 수치 중에서는 가장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윤리연구센터와 미국 퍼듀 대학이 공동 수행한 양자 기업 간 비교 실험 결과에서도 현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QPU라는 것을 평가받은 결과도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 양자 이온 트랩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려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의 소식들도 업데이트를 하면요. 미국 백악관 성명서에 따르면 퀀티넘과 카타르의 알라반 캐피털이 양자 기술과 인력 개발에 10억 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성명서를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 이뤄진 양자 기술에 대한 투자 중에 가장 큰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계약은 항공 우주와 에너지, 방위 분야를 포함한 미국과 카타르 간의 경제 정상회담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국가 순방 기간 중에 발표된 총 1조 2천억 달러 패키지 거래의 일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양자 분야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고요. 이번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양자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퀀티넘은 카타르 투자청, 인베스트 카타르하고 표적 투자, 인재 개발, 인프라 지원과 같은 분야에서 카타르 양자 산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퀀티넘은 관련 기업들과 연구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주요 분야의 양자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카타르 투자청은 퀀티넘이 이러한 활동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위에서 말씀드린 알라반 캐피털과의 합작 투자와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교와의 학술 협력과 연계해서 퀀티넘의 중동 지역 사업 확장에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첨단 기술을 통해서 경제를 다각화하려고 하는 카타르 정부의 전략과 이 지역의 금융, 에너지, 의료, 물류 부문에 최첨단 양자 기술을 적용하고 이 지역에서 양자 기술 리더가 되려는 퀀티넘의 전략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글로벌하게 양자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퀀티넘 소식들이었는데요. 상장은 조금 지연이 되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양자 회사고요. 앞으로도 퀀티넘 소식은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관련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